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 잠깐만 멈춰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지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가 요양원 가신다네. 근데 엄마가 울면서 안 가고 싶다고 하셔. 나도 모시고 싶은데 내가 회사 다니잖아. 어떡하지?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혼자 살기도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진짜예요. 과장 아니에요. 요양원 안 가고도 안전하게, 편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돈도 훨씬 적게 들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알아보고 여러분들 만나보고 확인했어요. 진짜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 방송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요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기 싫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요,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혼자 살기 불안하고 자식들도 바쁘고. 결국은 가야지 뭐.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자기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겠어요? 누가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요양원을 선택하는 거죠. 싫어도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요. 지인의 어머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인의 어머니는 올해 78살이세요.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들,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 이후로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해지신 거예요. 밤에 혹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신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요양원 가야 될 것 같아.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엄마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가시는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어서 가시려는 거구나.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아시는 분 계세요? 본인이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그래서 김 씨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정말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엄마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글쎄, 요양원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 씨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동사무소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요양 전문가들도 만나보고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요양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요. 그리고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좋은 곳이에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의료시설도 있고 안전하죠. 근데 문제는요, 요양원에 가면 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자는 시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단체로 나오는 밥을 먹어야 해요. 방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써야 할 때가 많아요. 제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어. 밤에 잠이 안 와도 불 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자고 있으니까. 내가 내 집에서는 밤새 불 켜놓고 책도 보고 텔레비전도 봤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큼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좋은 시설은 2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고요. 물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요. 근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요양 등급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급을 못 받으면 전액 본인이 내야 해요. 그런데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절반도 안 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요양원에 안 가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돌봄 서비스라고 해요. 제가라는 말이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집에 전문가들이 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고 필요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오세요. 그분들이 뭘 해주시냐면요.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빨래도 도와주세요. 목욕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도 재주시고 약 먹는 것도 챙겨주세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받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내 집이니까 훨씬 편한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할머니를 만나봤어요. 올해 82살이신 이 할머니예요. 혼자 사세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걷기가 힘드세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제가 서비스를 소개해줘서 이용하시게 됐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5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한 번 오실 때마다 4시간 정도 계신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아침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나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주시고 빨래도 개켜주시고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간호사 선생님이 오신대요. 혈압도 재주시고 혈당도 재주시고 건강 상태도 확인해 주신대요. 약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목욕 서비스도 받으신대요. 전문가가 집에 와서 목욕을 도와주는 거예요. 욕조도 가지고 오시고요. 그럼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 할머니 경우는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신대요. 요양원 가면 100만 원 이상 드는데 절반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느냐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은 적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요양원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3번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3번만 오시고, 나는 매일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매일 오시고요. 요양원은 무조건 24시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비스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적게 들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궁금하시죠?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요, 동사무소에 가세요. 정확하게는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그냥 동사무소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거기 가시면 장기 요양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서비스 받고 싶은데요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류를 좀 쓰셔야 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담당자가 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면 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는 집으로 전문가가 와서 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몸 상태도 확인하시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나면 등급이 나와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이 제일 심한 거고 5등급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등급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지 정해야 해요. 우리 동네에 제가 서비스 센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고르냐고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아요. 급할 때 빨리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센터를 정하고 나면 거기서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배정해줘요. 그분이 정기적으로 집에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거니까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요. 제가 만난 할머니들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벌써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아니에요. 아직 건강하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알아보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등급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략 1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등급 신청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지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지인의 어머니한테도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 게 있어? 정말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려드렸더니 관심을 가지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셨대요. 등급 평가도 받으시고요. 다행히 4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대요. 처음 일주일은 어머니가 좀 불편해 하셨대요. 집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신경 쓰여 이러셨대요. 근데 2주일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김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 그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으시대.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니까 훨씬 편하시대. 무엇보다 요양원 안 가도 된다는 게 제일 좋으시대.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희망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몰라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구나. 조금만 알아보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구나. 요양원도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더 적은 돈으로요.
물론 모든 분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혼자 걷지도 못하시고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요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집에서 사시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문 요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생활 전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식사, 청소, 빨래, 외출 같은 거요. 두 번째는 방문 목욕이에요. 목욕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목욕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자 목욕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방문 간호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약도 관리해 주시고 간단한 치료도 해주세요. 네 번째는 주간 보호예요. 이건 낮 동안에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요.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예요. 가족이 여행을 간다든지 잠깐 집을 비워야 할 때 며칠 동안만 시설에 계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6살 박 할아버지 얘기예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고 가끔 헷갈리실 때가 있으세요. 이분은 방문 요양하고 주간 보호를 같이 이용하세요. 평일에는 아침에 센터차가 집 앞으로 와요. 그 차를 타고 주간 보호센터에 가세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오세요. 센터에서는 뭘 하시냐면요.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게임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세요. 점심도 센터에서 드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세요.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만족하신대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센터에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내 집에서 자니까 편하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집 안 환경도 좀 바꿔야 해요. 예를 들면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요.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예요. 문턱도 낮추는 게 좋아요. 거실이나 방에도 손잡이를 설치하면 좋아요. 침대 옆에 비상벨도 설치하고요. 요즘은 목에 거는 비상벨도 있어요. 급할 때 버튼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런 집 수리 비용도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 지원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응급 호출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집에 버튼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장치도 있어요. 급할 때 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가요. 구급대나 가족한테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이 서비스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손목에 찬 버튼을 눌러서 바로 구급차가 왔대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아침까지 그렇게 누워 계셨을 거래요. 이 서비스도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데가 많아요. 아예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줘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요. 첫째, 요양원 말고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둘째, 그게 바로 제가 돌봄 서비스다. 셋째, 이 서비스는 요양원보다 돈도 적게 들고 더 자유롭다. 넷째,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동사무소에 가면 다 도와준다. 다섯째,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꾸면 된다.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덜 외로울 텐데. 맞는 말씀이에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경로당 아시죠? 동네마다 있는 어르신들 모이는 곳이요. 거기에 가시면 돼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요. 노래교실, 그림교실, 운동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걸 무료나 아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간 보호센터도 있고요. 낮에 거기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9살 최할머니예요. 이분은 원래 요양원 가시려고 하셨대요.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롭고 심심하셔서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제가 서비스를 소개받으시고 주간 보호센터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주간 보호센터에 가시고 나머지 이틀은 복지관에 가세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시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양원 가려고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가길 정말 잘했어. 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에는 내 집에 와. 내 침대에서 자. 이게 얼마나 좋은데. 요양원 갔으면 내 방도 없고 내 물건도 마음대로 못 썼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집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동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돌봄 서비스 아세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그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도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몰라 이러시고요. 왜 이렇게 모르실까요?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모르니까 그냥 요양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나이 들면 요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알아보면 훨씬 나은 방법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집을 안전하게 고쳐야 하고, 서비스도 신청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대가로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요양원에 가면 편하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줘요. 근데 그만큼 내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편함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유를 택하시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병원에서 죽을지언정 요양원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극단적이다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담긴 곳이에요. 내 추억이 있고 내 물건이 있고 내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옛날에 자식들이랑 텔레비전 보던 게 생각나고
부엌에 서면 가족들 밥 해주던 게 생각나고 안방에 누우면 남편이랑 이야기하던 게 생각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걸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양원밖에 방법이 없는지요.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서비스에 대해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디 있는지, 경로당은 어디 있는지, 복지관은 어디 있는지요. 그리고 집 안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위험한 곳은 없는지, 손잡이는 필요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요. 필요하면 수리도 하시고요.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 안 가도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요양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치매가 심하시다든지, 거동이 전혀 안 되신다든지,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든지요.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집에서 사는 걸 고려해 보세요. 적어도 알아는 보세요. 비교는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냥 요양원밖에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인 얘기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려고 울었던 분이요. 그분 어머니가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야, 진짜 고마워. 제가 서비스 알려준 덕분에 우리 엄마가 요양원 안 가고 집에 계셔. 지난주에 엄마 집에 갔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웃고 계시더라. 그 모습 보는데 내가 다 기분 좋았어. 만약 요양원 갔으면 엄마가 저렇게 웃으실 수 있었을까 싶어.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한 분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게요.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에요. 제가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시고 간호사가 오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자유로워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서 장기 요양보험 신청하시면 돼요. 등급 받으시고 센터 선택하시고 서비스 시작하시면 돼요.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꾸세요. 손잡이 설치하시고 문턱 낮추시고 조명 밝게 하시고요.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주간 보호센터나 복지관, 경로당도 이용하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시면서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나이를 먹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늙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관리받으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에요. 집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필요한 돌봄만 받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만났고, 집에서 제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편해. 다 해주니까. 근데 만약 내 몸이 좀 더 괜찮았으면 집에 있고 싶었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야. 집에서 제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셨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 집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세요. 준비하세요. 우리 몸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알아보려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적어두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재가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도 알아두세요. 복지관 위치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얘기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다 하고요.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다든지 집에서 살고 싶다든지 본인 의견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족들도 그걸 존중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요, 60대부터 이런 준비를 하셨대요.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갈 거야. 집에서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도 미리 고치셨대요.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고 문턱도 낮추고 방에도 손잡이 달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미리 가서 재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셨대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분이 올해 79이 되셨는데요. 지금도 집에서 잘 지내세요.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가 오시고 주간 보호센터도 다니시고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준비한 게 정말 잘한 일이야. 만약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갔을 거야. 근데 미리 알아뒀으니까 선택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의 힘이에요. 준비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요. 주어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요양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얘기 꼭 전해주세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래. 다른 방법도 있대. 집에서도 돌봄받을 수 있대. 이렇게요. 그리고 본인도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끝낼게요. 요양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돌봄 서비스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비용도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집도 안전하게 고치시고 주간 보호센터나 복지관도 이용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집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존엄은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할 권리,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선택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본인이 나는 요양원이 좋아. 거기 가고 싶어 하고 선택해서 가시는 거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하고 마지못해 가시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 선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동사무소에도 가보시고요. 특히 자식들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은 부모님 의견을 듣고 싶어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빠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서비스 알아보든지 주간 보호센터 알아보든지 집 고치는 거 도와드리든지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의논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고 준비하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엄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존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동사무소에 꼭 가보세요. 제가 서비스에 대해,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 얘기 꼭 나눠주세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래. 집에서도 살 수 있대. 이렇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